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 내용을 이해를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내용만 제시하는 거는 더 이상 우리 교육에서, 대학 교육에서 이게 무슨 뭐 책이나 책 읽어주기도 아니고 내용만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나 아니면 외부 동영상 강의나 그 다음에 외부 학습 자원을 활용을 할 때도 학생들이 분명히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학습 자원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부족한 교수자가 뭔가를 이 수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수자가 수업에 대한 어떤 관리, 학생들의 학습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학습 내용을 주실 때 학습 내용을 하기 전에 무조건 뭐 어디에서 무슨 강의를 봐라가 아니고요. 먼저 선행조직자, 내가 그러니까 어떤 중요 질문을 먼저 던져줍니다. 이 컨텐츠를 보고 분명히 이것에 관한 무슨 생각을 하시오, 아니면은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들으시오 라던가 뭐 이런 식의 선행조직자가 될 만한, 내가 배우는 내용을 앞으로 요 점이 초점이고 내가 이것을 탐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질문 형태의 어떤 뭔가를 학습하기 전부터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요, 간단한 이해도 테스트를 퀴즈나 아니면 뭐 요약하기나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닝 캠퍼스에도 그 평가 설계에서 퀴즈 같은 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여러분들 구글 가지고 뭐 구글 시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문지 한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글 설문지로 했을 때에 보기 중에서 답만 체크하는데 오답에 대한 정보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오늘 수업에서 배운 뭐 3가지 가장 중요한 걸 요약해라 게시판에서 그런 요약하기 활동을 시켜보거나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활동을 시키는 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 활동에 대한 교수자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이 되는데 1주차 수업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피드백을 주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개별 피드백을 주시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쭉 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쭉 보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 그 퀴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게시판 활용해서 뭐 그 요약을 한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스마트폰 이런 것도 좋아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피드백을 한 1, 2분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선생님들께서 계속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그 리스판스를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을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수업이라도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적용을 하든지 더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이해를 사실했는데 나는 이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딱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우리 교육의 포커스가 이쪽에 있듯이 실질적인 어떤 적용, 활용 이 부분에 나는 더 초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만드시는 교수님들은요. 내용 이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위한 과제를 만드는 데 노력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적용을 위한 과제는 외부 자료를 통해서 링크를 학습 내용을 일단 요걸 좀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제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학습한 후에 적용 과제를 제시하고 이때 어떤 식으로 요 아이들이 요 과제를 해결해 보면서 그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제 만드시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용에 초점을 두고 활용에 초점을 두는 수업에서도 교수님들께서
뭐 예시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그 예시를 가지고 학생들이 적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캠퍼스에서 그 어떤 이런 적용 과제에 대한 과제 제출방 같은 것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나는 빨리빨리 받아서 내가 받아보는 즉시 뭐 이메일로 바로바로 이렇게 요새는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툴은 구글 클래스에서 과제 제출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기능을 좀 써보시라는 겁니다. 구글 클래스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러닝 캠퍼스처럼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내 수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공지사항도 올리고 자료도 올리고 하는데 가장 파워풀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과제 제출과 그 과제에 대한 점수 채점이나 아니면은 그 과제를 내가 바로 받았을 때 받아서 바로 학생들한테 다시 토스를 해주고 그 학생들이 바로바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구글 클래스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도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수업은 나는 적용도 좋은데 좀 더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기회를 가지는 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 이런 담론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수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동영상을 찍는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 대한 외부 자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뭐 교재를 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비판적 사고 활동을 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는가 하면요. 내용 학습을 일단 조금 시키고 난 다음에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슈나 과제나 이런 것을 제시를 일단은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문제를 만드는데도 교수님들께서 수업에서 또 그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고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실시간 수업 시간에는 저는 요거는 그냥 뭐 게시판을 통해서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기세요.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담화를 하게 되면은 제일 온라인 수업에서 잘 안 되는 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또 추천드리는 도구는 접속이 쉬운 실시간 화상 회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뭐 행아웃, 스카이프, 줌, 뭐 웹엑스, 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많은 뭐 회의나 프로젝트 회의나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아웃이나 스카이프나 이런 게 보편적인데 무료라는 거 말고 아주 불편한 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로그인하고 계정이 없어요, 못 들어왔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줌이나 웹엑스 같은 요런 그 실시간 그 화상 시스템은요. 교수자가 이제 그 회의를 열고 그 접속 아이디가 이제 몇 자 숫자로 되는 거 그것만 학생들한테 전달 주면 그 앱에서 바로 이 아이디만 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고유 그 선생님이 전해주는 아이디만 치면은 그 숫자 몇 개만 치고 들어오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줌 화면 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몇 명 있냐면요. 한 몇인가요? 5, 8, 뭐 한 40명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화면 공유를 누르면 화면 공유도 여기에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웹엑스는 그런 제한이 특별히 없는데 이 줌 같은 경우는 무료는 40분만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 한 달에 15불 정도만 내면 교수님들께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무엇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학생들이
그 논리적인 사고를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실시간으로 듣고 읽어온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제가 수업을 그 학생들하고 이런 프로젝트 미팅 같은 경우 10명 넘어 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수업이 이제 40, 50명이 넘어가면은 통제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마이크를 다 죽이거나 이런 식의 통제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의 이런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친구들이 여기에서 40명, 50명이 지금 다 뭘 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부분은요. 실제로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그 ICT 도구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찍어서 이거는 가장 좋아요, 저거는 가장 좋아요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교수님들의 수업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많은 외부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반디캠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구글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걸 가지고 수업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수업이 열리는 것이 정말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러닝 캠퍼스나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전체 메일이나 전체 MMS 같은 걸 보내서 수업에 대한 공지 같은 것들 빨리빨리 미리 알려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수업을 잘 찾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왜 나이키를 갑자기 보여드릴까요? 자, 실제로 이런 ICT 툴들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 써봤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요. 누구나 교수님들 정도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